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조금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뱅크는 지금 사고 싶지는 않고요. LG화학도 지금 당장은 접근하고 싶지 않다. 자, 그러면 이 외국인 매수 상위가 이제 10개가 있고, 오른쪽에 또 기관 상위는 이제 이렇게 10개 나와 있는데, 혹시 이 중에서 차장님이 뭐 사고 싶은 종목, 괜찮게 보시는 거 뭐 한두 개 정도 있을까요? 일단 좀 한번 볼게요. 이게 지금 카카오뱅크가 기관 쪽에서 순매수로는 2,700억 1위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카카오뱅크가 외국인은 41만 주 매도로 2위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거는 아무래도 그거가 좀 크게 작용했죠. 이대주주인 저기 어디죠? 중국 쪽에 저 알리바바 그쪽에서 대주주의 이대주주 지분을 이제 내놓다 보니까 그 부분들이 좀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 투자 동향에서 이제 차트 잠깐 보시게 되면은 여기 카카오뱅크 봤을 때 계속 하향세죠. 사실 뭐 여기에서 잠깐씩 반등 줬던 것들 빼면은 하향세인데, 제가 여기 김 작가 출연해서도 잠깐 카카오뱅크가 이 정도 가격대에서는 좀 괜찮을 것 같다, 뭐 사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그럴 만한 좀 환경들이 만들어졌을 때였고, 이게 제가 이제 좋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 영속적이진 않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시장 환경이 지금처럼 매번 매순간 바뀌는 굉장히 많은 리스크들이 혼재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언제 수면 위로 올라오면서 다시 투심을 떨어뜨리고 이런 것들이 발생될지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특히나 이제 여기 김 작가님 채널에는 한 달에 한 번 와요. 그렇다 보니까 그 전달에 말씀드렸거나 전전달 말씀드렸던 게 그 달에도 유효할지 안 할지는 사실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근데 이걸 제가 매일매일 뭐 김 작가님 채널에 댓글 남기면서 여러분 이건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저도 이제 나름대로 스케줄이 있고 많이 좀 빡빡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 제가 그 당시에 드렸던 관점의 말씀들,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매수하려고 하는 시점에도 여전히 유효한지, 이런 걸 여러분이 좀 판단하실 수 있는 능력을 자체적으로 좀 키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제가 뭐 차트라던가 수급 이런 것들로 좀 보완해서 항상 말씀을 많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기준점 삼아서 나만의 투자 포인트를 조금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카카오뱅크는 지금 사고 싶지는 않고요. 지금 관점에서는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가 너무나도 좀 거세다. 그리고 이대주주의 지분 탈출, 이런 면에서 조금 사고 싶진 않다. 2위가 삼성 SDI인데 역시나 기관 쪽에서는 좀 강하게 사요. 외국인이 또 팔고 있는. 근데 외국인들 보면은 또 2,270억을 거의 이제 기관이 3만큼 팔고 있어요. 근데 차트 상황으로 봤을 때는 삼성 SDI가 최근에 나쁘진 또 않았어요. 아주 나쁘진 않아요. 6월 달에 지수 빠질 때에도 오히려 막 횡보하다가 조금 올려서 최상단 이평선까지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만큼의 상승폭은 또 나왔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제 하락을 피하지 못하고 외국인들 지분율이 줄어들다 보니까 기관이 또 방어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기관들 짧게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부분들 6월 29일부터 다 매도로 전환했죠. 신기하죠, 이게. 들어올 때 다 같이 들어오고 나갈 때 다 같이 들어가요. 이게 신기하죠, 참. 그래서 기관들하고 외국인들은 반대로 움직일 때도 있는데 대부분 개인들이 많이 사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기관하고 외국인들은 같은 방향을 향해서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개인과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개인들은 각각 사는, 전부 다 개인들이 다 다른 생각을 가지고 사요. 근데 외국인과 기관들은 어느 정도 지표라던가 차트, 기술적 분석 이런 것들을 보면서 대부분 좀 비슷하게 과점 형태로 소수가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개인들의 자금의 집중력과는 어떤 차원이 저는 좀 다르다고 봐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개인들의 수급을 절대 따라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이런 자금의 집중력에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삼성 SDI도 일단 만약에 이걸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팔아도 지금 개인들이 계속 팔던 스탠스를 유지하면서 이것마저도 기관에서 다 받으면서 괜찮은 흐름들 보이고 있다라고 하면은 삼성 SDI 지금 사볼만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기관들의 차익 실현이 단기적으로 시작되었다. 여기 3위에 있네요. 셀트리온을 기관에서 또 같이 외국인하고 매수를 해줬습니다. 이건 보시면은 양매수예요.
네, 셀트리온은 2,180억 6월 1일부터 기관이 샀고요. 외국인들도 945억의 매수가 들어오면서 당연히 좋은 주가 흐름 14만 원대 바닥 짚고 올라온 흐름들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도 매수 관점에서는 유효하다라고 보는데 글쎄요. 지금 당장 이 시점에서 셀트리온을 또 매수한다 라고 하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의 투자 동향이 오늘 가집계상에서는 또 매도 쪽으로 살짝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지점에서 그래도 나는 14만 원은 아니지만 여기에서 더 뚫고 올라갈 것 같아 라고 보신다고 하더라도 이런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참고하셔서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은 그나마 좀 괜찮게 상위권에서 보고 있는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리고요. LG화학 쪽도 지금 1,730억이 들어왔는데 여기 마찬가지예요. 외국인은 또 반대로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2,160억. 기관보다 더 많이 팔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글쎄요. 이쪽이 기존 어떤 캐시카우가 많고 이런 쪽들은 맞는데 이쪽도 아직까지는 외국인의 수급에서는 조금 자유롭지 않다. 그래서 6월달 들어와서는 빠지는 모습들 보여줬고요. 7월에도 계속 빠지다가 오늘 반등을 해주는데 이거 보세요. 또 윗골이 달리고 있습니다. 장중에 4.4까지 갔다가 지금 2.4, 2% 반납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고점에 사신 분들은 벌써 2%가 물려서 가고 있는데 가집계 동향도 외국인들은 오늘 또 계속 팔고 있죠. 근데 기관에서 받는 수량들은 외국인들이 매도하는 수량보다 작아요. 그럼 결국에는 또 개인들이 외국인 수량을 그만큼 받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LG화학도 지금 당장은 접근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이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수급 상황이라고 하면은 이거 바닥 한 번 더 확인하셔야 될 거예요. 그러면은 일봉상 쌍바닥 정도 45만 원대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한번 확인하시는 작업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OCI가 들어가 있네요. OCI 1,452억을 매수를 했고요. 역시나 이쪽은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죠. 미국 쪽으로 시작된 어떤 태양광 쪽에 대한 강력한 푸시, 정책적인 푸시인데 이게 다른 나라도 아니고 미국이야. 미국이다 보니까 엄청 큰 효과가 불러일으켜지면서 이건 뭐 차트 보면 당연히 OCI가 지금 이 상위권에서 매도하고 매수 쪽에 외국인 쪽이 다 보이지는 않아요. 조금만 내려볼까요? 예, 내리더라도 있네요. 지금 S-OIL이 여기 있네요. 네, 710억을 매도를 했네요. 이건 아마 최근에 차익 실현이 좀 크게 들어왔던 부분들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OCI 차트도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달에 차트 어마어마합니다. 네, 5월 말부터 시작된 이런 파동들, 네, 이제 바이든이 방한하면서 또 동남아 쪽에 대해서 주요하게 중국들이 동남아 쪽에서 이제 부품들 수입해서 중국에서 이제 조립해서 나오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패권 전쟁 아직도 엄청나게 치열하다 보니까 중국 쪽에서 이제 수입 관세 조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미국에서 완벽하게 좀 제한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런 것들을 사실상 간접적으로 풀어준 거죠. 동남아 쪽 4개국에 대해서 이제 좀 풀어주겠다. 2년 동안 관세 조치를 유예하겠다라고 한 부분들이 조금 숨통을 틔워주면서 태양광 쪽에 대해서 뭐 패널이라던가 폴리실리콘 이런 쪽들 가릴 것 없이 전부 다 투심을 자극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올라갔고 또 더군다나 이제 에너지원의 다변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러우 사태 때문에 지금 당장 어떤 화석 연료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정말 급등해 버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이 뭐냐라고 시장에서 화두가 또 한 번 되기 시작한 거죠. 사실상 이게 뭐 첫 번째 파동은 아니에요. 예전에 이제 신재생 에너지 해가지고 한 코로나 일어나기 전이었나요? 그때 한번 또 급등 엄청 있었잖아요. 풍력하고 태양광 쪽으로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재현이 되고 있는데 그때와는 조금 달라요. 이런 신재생 에너지단들은 정책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국가에서. 이걸 강제적으로 푸시하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당장 생산 단가가 안 맞고 이런 부분이 있더라도 기업 니네 생산해. 우리가 조금 규제 풀어가지고 단가 맞춰주고 할게. 그렇게 하면 기업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뒷받침이 되고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걸 푸시하면서 미국 내에서 또 국방물자 생산법 이런 것들 하면서 여러 가지 우리 내에서 생산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규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완화해 주겠다라는 부분이 겹치면서 이런 과정에서 외국인들 지분율이 좀 줄고 있어요. 네, 보면은 외국인들은 OCI에 대해서 한 5월 말 이때 올라갔던 때 이후로는 조금씩 지분율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기관들이 그래도 좀 커버를 해주고 있어요. 다행히 개인들 물량 나오는 거 보시면 최근 들어서 막 150억, 160억, 100억씩 하루에 파는 물량들 나오죠. 샀던 것들 대비해서 파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량까지도 기관이 받으면서 기관들 사는 거 보면은 131억 6월 16일 날 하루 팔았고요. 거의 안 팔아요. 네. 이거 7억 팔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5월 25일 이후로는 거의 기관은 산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 물량까지 받으면서 중간에 외국인들 차익 실현 크게 들어오고 지분율 줄일 때 이런 21선까지 빠지는 파동들이 나왔지만 바로 올려버리죠. 조정 주고 또 올려버리고 조정 주고 오늘도 외국인들 매도세에도 불구하고 기관들 매수 들어오면서 또 올려버리고 이런 파동들이 나오면은 제가 볼 때는 21선 지지받고 글쎄요 태양광은 일단은 16만 원 정도 16만 원 중반대 정도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이는 그런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당장의 매수는 아니지만 뭐 삼성 SDI라던가 OCI 이런 것들은 좀 OCI 같은 경우는 특히나 국가적인 정책의 힘들 이런 쪽으로 좀 긍정적으로 보는 부분이고요. LG 또 지주사 쪽이 포함이 되네요. 이쪽이 1367억이 들어왔는데 사실 제가 요즘에 좀 지주사에 대해서 관심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도 상황인 만큼 높지는 않은데요. 들어왔던 수급들 보면은 그래도 기관 쪽에서 들어오긴 하는데 이거 문제가 지금 금융투자 쪽에서 굉장히 꾸준하게 사요. 그리고 투신 쪽에서도 들어오고 이거 뭐 어떤 공시가 있었는지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어떤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네 그런 부분들은 딱히 지금 LG에 대해서는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특별히 그런 부분들은 없었던 것 같고요. 일단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해서 기관 매수가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특징적으로 나타났고요. 근데 그 물량들이 이제 외국인들 쪽에서도 좀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리고 개인들도 팔고는 있지만 그래서 지주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막 크게 관심을 가질 그런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어떤 그 보유하고 있는 어떤 계열사들의 지분 이런 효과도 있을 테지만 최근에 그 LG전자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전장 쪽이 빠르게 속도 내면서 실적에 기여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또 LG전자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 게 LG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열사의 어떤 지분율에 대한 이익들이 반영이 되는 부분들 그런 것들로 조금 어떤 기관들은 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추정 정도로 해보는데 LG전자를 LG에서 33.7%가량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효과 정도로 일단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어떤 특별한 이슈는 없는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LG전자의 전장 사업이 이제 실적 부각되는 얘기들 올 상반기에 신규 수주만 8조 원을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LG전자에서 그동안 하던 것들 다 접어버리고 그 다음에 완전 신사업단으로 돌아서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전장 산업이 앞으로 LG전자의 먹거리가 될 거다라는 부분들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전장 사업에 대한 얘기 외에는 뭐 특별히 가전, 호평 나오고 있는 부분들 그래서 LG 자체보다는 LG전자에 대한 얘기들이 좀 줄을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크래프톤 올라와 있네요. 1335. 네, 맞아요. 이거는 금매수입니다. 그때 이거 제가 그때도 나와서 말씀드렸는데 이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연기금들은 계속적으로 사서 수익률 몇 퍼센트 됐다? 마이너스 37%, 40% 됐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신규 상장했을 때 그 비중을 맞추고 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패시브 성격 자금으로 계속 담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 하나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의 이제 기업들 상장할 때 이 밸류를 조금 너무 과도하게 증권사들에서 평가를 해서 좀 잡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국민연금, 국민의 정말로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쪽에서 의무적으로 담아야 될 종목들을 상장을 하는데 이런 것들을 너무 높은 밸류로 평가를 해버리면 당연히 확약이 되지 않은 물량이라던가 아니면 단기간의 확약 물량들은 차익 실현을 하고 나올 명분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밸류가 너무 높으니까 이거 조금 특히나 이렇게 꺾이는 시장이 미국에서 금리 인상을 하고 막 이런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 특히나 밸류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보수적으로 해주셨으면 어떻을까 하면은 저는 그런 바람들을 이런 자리를 빌어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남은 게 현대중공업과 현대모비스에서 하는 솔루션이네요. 네, 맞습니다. 현대중공업은 뭐 이제 아무래도 좀 그쪽이 크겠죠. 저 조선 쪽이라던가 어떤 기계 산업 쪽으로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효과가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선박 발주 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그게 이제 2년 전에 수주 받았던 카타르 쪽
뭐 이제 가격 이슈도 있긴 했는데 그거는 해소됐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최근에 이제 현대사무중공업이라던가 삼성중공업 그리고 대우조선해양 이런 쪽들에서 발주하고 있는 것들 보면은 지금 그때 2년 전 가격과는 완전 다릅니다. 최근에 신조성과와 비슷한 한 2억 1천에서 2억 3천만 달러 대당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정도의 LNG선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우려는 좀 접어두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도 아무래도 굉장히 크죠. 우리나라 대표 3사들이 1년간 건조할 수 있는 선박의 LNG선은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60척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한 그게 2년 정도에 걸쳐서 지금부터 이제 카타르 쪽으로 나갈 것 같고요. 그 이후에도 뭐 수주 받을 것들은 많이 있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에너지 사태에 대비해서 이제 LNG 쪽에 대한 수주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고부가 가치 선박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라던가 이런 쪽들의 전체 선박 수주를 놓고 보면은 중국이 높은 건 맞아요. 따라잡혔죠. 근데 이런 고부가 가치 선은 중국의 기술력으로 우리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우리에게 수주를 주고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술력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조선주 보실 때는 전체 중국에게 따라잡혔다. 전체 선박의 점유율 놓고 보지 마시고 우리만 할 수 있는 거. 우리가 기술력으로 특화되어 있고 잘할 수 있는 쪽들을 얼마나 수주를 받고 있는지 이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뭐 조선주의 수주에 대해서 벌써 피크아웃 얘기하고 계시는 애널리스트 분도 계세요. 근데 아직 이거 재무제표에 반영도 안 됐습니다. 이제 찍힐까 말까 하는 그런 시기인데 너무 좀 우려감을 깊게 표명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조선주들은 지금 자리 다 괜찮다고 봐요. 결국에는 카타르 수주로 이어지면서 이거 2년 전 저가 수주 우려도 없어진 그런 상황들이고요. 전부 다 이제 LNG선 외에도 그쪽에서 이제 보이고 있는 것들이 컨테이너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수주 의향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이런 것들이 결국 재무제표로 이제 찍히는 시기들 나오면서 조선주들과 더불어서 어떤 기자재죠. 선박 기자재 이런 쪽들도 같이 좀 좋아진 환경들이 만들어질 거예요. 근데 기자재 쪽은 지금 조금 많이 올라 있는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좀 많기 때문에 너무 단기간 접근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어렵지 않을까 싶고요. 아직 뭐 못 올라온 것들도 있는데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이제 한국카본 같은 이게 그 본행제 쪽이거든요. 보시면은 뭐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은 상태고요. 나머지들도 글쎄요. 성광밴드나 태광 이런 쪽들도 지금 이거 월봉이거든요. 일봉상으로 보면은 많이 올랐어요. 네. 태광 같은 경우에도 네, 주가는 비슷하죠. 그래서 기자재들이 먼저 좀 선반영을 했는데 조선 3사도 수주가 이제 재무제표로 진짜 숫자로 확인이 되는 구간이 오면은 충분히 좋을 겁니다. 네. 다음 종목을 또 한번 보면요. 네, 지금 현대모비스 올라와 있네요. 네, 현대모비스가 지금 한 1,100억 정도 산 걸로 보이고요. 외국인 쪽에서는 현대모비스가 특별히 지금 여기 있네요. 또 매도네요. 645억을 매도를 했어요. 기관 쪽보다 큰 물량은 아니지만 일단은 매도가 들어왔다라는 부분들이 조금은 우호적이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주가는 최근에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좀 좋은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또 운송장비단을 외국인들이 많이 안 사는 흐름들 최근에는 또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6월달 이후로 현대모비스도 특별한 흐름들이 없었어요. 일단 시장 흐름에 맞춰서 빠지긴 했는데 매물대 하단까지 빠졌죠. 한 19만 원대였어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반짝 상승했다가 옆으로 지금 횡보하고 있는 상태인데 투자 동향 자체가 글쎄요. 일단 투신 쪽하고 연기금들은 최근에 약간 매도 포지션으로 돌아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외국인들도 아직까지는 전반적인 매도세, 하루 샀다 뭐 이틀 팔고 하루 샀다 이틀 팔고 하는 흐름들이 나오는데 글쎄요. 아직까지 이게 완벽하게 돌아선 수급으로는 볼 수 없을 것 같고요. 오늘도 소폭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완성차 좋다 해서 그동안에 시장 안 좋을 때 약간 대안주 성격으로 올라갔었거든요. 이거 오늘로 놓고 보겠습니다. 오늘로 보시게 되면은 운송 장비를 또 양매도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하는 거는 현대차하고 기아를 매도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네,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외국인들 7만 2천 주 11시 반 기준으로 매도한 걸로 보이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도 10만 6천 주를 매도한 걸로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약간 추정하는 이런 능력을 약간 기르셔야 돼요. 오늘 운송장비 그동안에는 외국인들이 그래도 그런 얘기들 나오면서 점유율 미국에서 2위 했다라고 했고 블룸버그에서도 굉장히 테슬라 대비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니까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 수급들이 이제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강도는 갖춰졌는데 지속성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그것 면에서 일단은 지속성이 끊어졌어요.
외국인들이 이런 식으로 기아에 대해서 또 큰 폭으로 매도가 나왔고요. 현대차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네,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수를 해왔었는데 이날 또 엄청나게 그 독일 쪽에서 이제 배기가스 관련된 이슈 나오면서 빌미로 그동안에 했던 것들 차익 실현 크게 한 거죠. 그날 또 개인이 1200억 받았죠. 이런 안타까운 수급들이 나온 이후에 외국인들이 좀 사고는 있지만 연속성이 아직까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요. 그래서 완성차 업체에 대해서도 역시나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현대모비스에 대해서는 더군다나 조금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19만 원대 지지 부분 다시 한번 수급과 더불어서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주봉으로 와버리니까 지금 지지받을 선이 없어요. 빵 뚫려서 매물대 가장 두터운 21만 원대 이거 지켜야 되는 지점이었거든요. 한번 지키려고 올라갔는데 또 빠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일단은 위험 신호가 아직까지 남아 있고, 그렇다고 하면 결국 월봉으로 갔을 때 정말 이게 120월선이죠. 지수가 120월선까지 가면은 현대모비스는 17만 원대까지 빠질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두셔야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 하나솔루션. 마지막이 이제 하나솔루션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태양광이기 때문에 길게는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OCI와 더불어서 하나솔루션, 그리고 뭐 현대에너지솔루션, 그 밑으로는 SDN이라던가 뭐 그런 쪽들이 이제 테마성으로 움직였어요.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로 이거 지금 뭐 셀 쪽에서는 워낙에 잘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도 입지를 확실하게 미국이 태양광 산업을 키운다라고 했을 때는 가져갈 수 있는 회사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시장 환경 자체가 아직은 매크로적으로 완전하게 돌아서지 못하다 보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오히려 6월 20일부터는 전반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중간에 한 50억 정도 사긴 했지만 이때는 또 오히려 기관 쪽에서 사모펀드 중심으로 매도가 나와버렸죠. 네, 사모펀드는 거의 매도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연기금은 꾸준하게 사고 있어요. 투신 쪽하고요. 이런 쪽들의 수급, 보험까지 포함해서 그나마 나쁘진 않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오히려 6월 20일 들어와서는 좀 강화되고 있는 부분들에다가 사모펀드의 매도까지 겹쳐지면서 하나솔루션은 일단은 5월 중순부터는 바닥 잡고 조금 올라갔지만 매물대에 역시나 막혔었고요. 거기다가 떨어졌다 올라갔지만 이런 떨어지는 흐름 속에서 여기 오늘 투자 동향 한번 볼까요? 이거 일중 고가 흐름이 나오려고 하네요. 외국인들이 오늘 지금 37,600주를 강하게 좀 매수가 들어왔고요. 은행 연기금은 여전히 사는 스탠스 보여주는데 투신 쪽 아마 이거 사모펀드일 수도 있어요. 여기 가십계 화면에서는 다른 증권사는 제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투신하고 사모펀드는 나눠져 있지 않아요. 저희는요. 그래서 이 투신의 물량이 사모펀드일 때도 가끔씩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물량 자체가 기관 쪽에서 다 합쳐보면은 많지 않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강하게 사면서 개인들의 매도 물량까지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중 고가 흐름으로 지금 진행이 되면서 2.5% 강하게 오르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땐 좋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들 수급에 조금 더 신경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외국인 상위 순매수, 기관 상위 순매수 탑 10을 봤어요. 자, 총 20개죠. 네, 맞습니다. 이 중에서 차장님이 뭐 2피 정도 있다면 정리를 한번 해보죠. 글쎄요. 일단 여기에서는 저 뭐 항상 말씀드려왔던 대로 지금 당장 매수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근데 그동안에 이제 수급 현황이라던가 계속 말씀드려왔던 부분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셀트리온 같은 경우 좀 더 갈 여지가 있다. 더 갈 여지가 있다. 네. 왜냐면 이제 진단키트 쪽이 좀 줄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안 좋아요. 지금 다른 기업들 ST바이오센서라던가 시젠 이런 전문적으로 키트하는 쪽들은 그쪽 수익성 굉장히 좋거든요. 막 영업이익률이 60%, 70%까지 코로나 특수에 나왔어요. 근데 오히려 이런 셀트리온 같은 기업에는 그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래서 본업이 지금 이제 좋아지려고 합니다. 유럽의 뭐 램시마라던가 트룩시마 이런 쪽들이 미국이라던가 유럽 중심으로 해서 좋아지려고 한다라는 부분들이 이제 첫 번째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또 제형을 아예 다르게 한 램시마 SC 이거 굉장히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주사 바늘을 약간 무서워하신다던가 이런 부분들 제형을 바꿔서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 쪽들이 본업이 이제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반기에는 점점 더 좋아질 만한 요인들이 있고 오히려 수익성은 키트 쪽이 좀 줄어들면서 재고가 될 수가 있는 부분들까지 있고 또 얼마 전에 좋은 뉴스 나왔어요. 근데 이거 악재로 받아들이시면 안 돼요. 그 코로나 쪽 백신 관련해서 이 셀트리온이 임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 중단하겠다. 우리 끝내겠다. 라고 얘기 나왔습니다. 이거 악재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백신이라던가 치료제 이런 쪽들은 정말로 글쎄요, 이거 단기간에 될 수 있는 문제들도 아니고 정말 글로벌 제약사들이 엄청나게 잘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 쪽들에서 된 것들을 채택을 할 가능성들이 높고, 우리나라가 혹시 이런 것들을 정말로 잘해서 개발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활성화돼서 판매가 될 즈음이면은 이미 다른 쪽들에서 많이 해가지고 진정이 되고 확진자 수도 지금처럼 많이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셀트리온에서도 이제 그걸 느끼고 우리 임상으로 하면은, 왜냐하면 비용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유보율이 높고 이런 캐시카우를 바이오시밀러로 가지고 있는 셀트리온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빨리 끊어내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셀트리온 결정 잘했다고 봅니다. 네. 또 있나요? 네, 셀트리온하고 종목으로 보자고 하면은 OCI. 네네, 그리고 하나솔루션, 이런 태양광 외국인 쪽에서는요? 이게 좀 겹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쪽이 좀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유따는 제가 아까 피크아웃 부분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SK이노베이션이 만약에 배터리단이죠. 배터리단에서 BEP, 이제 손익분기점이에요. 그리고 그걸 뛰어넘어서 흑자 전환까지 좀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했을 때에는 SK이노베이션도 저는 좋게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이쪽이 아무래도 파우치형, 말씀드린 대로 아까 이제 주로 하고 있는 게, 요즘 화두로 떠오르는 게 4680 배터리예요. 기존의 2170에서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 넘어가기 전에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높이하고 이런 것들을 키우는 거예요. 배터리 모양 자체를 키워서 이런 것들의 출력을 높이고 전압을 높이고 주행거리를 조금 더 향상시키는, 대략적으로 한 17% 정도 주행거리가 향상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쪽들 관련해서 이제 4680 배터리 원통형이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SK이노베이션이 상대적으로 죽어 있는데, 뭐 이대로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지금 1분기라던가 이런 쪽에 배터리 출하량이라던가 이런 것들 보면은 오히려 SK이노베이션이 약진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충분히 가능성은 있는 기업이다. 다만 배터리 사업이 얼마나 빠르게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흑자 전환을 해나가는지 이런 것들은 지켜보자. 그 정도로 요약하겠습니다. 자, 그 외국인 상위 순매도랑 기관 상위 순매도가 있잖아요. 네. 이걸 저희가 다 찾아볼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네네. 혹시 이 중에서 이 종목이 있다면 개인들도 이건 좀 매도는 고민했으면 좋겠다. 네네. 뭐가 있을까요? 글쎄요. 일단은 지금 상황에서는 양매도 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양매도. 네, 그래서 SK하이닉스 양매도 하고 있네요. 네, 맞아요. SK하이닉스가 지금 양매도인데, 여기 보시면은 위에 있네요. 기관 2위고 외국인은 5위네요. 순매도로요. 근데 이제 오늘 보게 되면, 오늘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외국인들이 좀 삼성전자 대비해서는 강하게 사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의 강도는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그 의미 있는 외국인의 매수 속에서 1번은 만족을 시켰어요. 강도, 매수 강도는 만족을 시켰는데, 이게 어제도 사실 나쁘진 않았어요. 하이닉스는 1.8% 올랐는데, 이게 이제 개인들 물량 440억 빠진 게 외국인과 기관이 사이좋게 나눠가면서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됐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이틀째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목 자체도 한 6% 가까이 이틀 동안 급등을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런 현상들이 지속이 될 수 있는가?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제 이틀 정도 가지고는 모자라요. 네, 모자라요. 아직까지는 모자란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큰 매도 속에서 내가 이 종목을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레버리지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아무리 내가 정말로 우량 기업 들고 있어도 이거 고민하셔야 돼요. 어떤 종목이건 간에요. 왜냐하면 우량 종목의 변동성도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엄청나게 커요.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지수가 한 달 만에 코스피 막 15% 빠지고 코스닥 20% 빠지고, 그럼 종목들은 그 2배 정도 빠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우량 종목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빠지겠지, 이런 아니란 생각은 지금은 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린 120월선 지지 외에도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걸 또 남겨놓고 있어요. 네, 이거 되면은 제가 말씀드린 그 지점의 지지가 의미 없는 또 시장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지금 월봉상으로 봤을 때는 지표는 나쁘진 않아요. 네, 매수, 순매수 이틀 동안 강하게 들어오면서 일단은 60월선 아까 회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91,000, 한 92,000원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걸 회복하면서 외국인들의 매수가 좀 연속성 있게 더 들어온다. 제가 볼 때는 한 5일 이상이에요.
5일 이상 좀 들어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거 강도 면에서도 어제 순매수는 조금 약했어요. 이 189억. 이런 식으로 680억 들어왔지만 이거 보세요. 이런 날 또 900억을 쳐버리잖아요. 4일 동안 산 것보다 하루 만에 더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이틀, 3일, 4일 사다가 그 다음날 더 많이 팔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는 시장 분위기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종목을 놓고 보시는 것도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시장 상황 먼저 보세요. 시장 상황 보시고 매크로적으로 그리고 미국 쪽에 물가지표 나오는데 인플레이션 아직도 이렇게 높게 유지돼? 이러면은 레버리지로 사용하신 분들은 아무리 하이닉스다, 삼성전자다 라고 하시더라도 내가 이거 반대 매매 당장 당하게 생겼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좀 조절하셔야 되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일단 현금으로만 샀어. 그리고 나는 이거 좀 중장기로 볼만한 여력이 있는 여윳돈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버티시는 게 지금 맞아요. 네, 이 또한 지나갑니다. SK하이닉스 말고 또 딴 것도 있을까요? 네, 지금 보게 되면은 포스코홀딩스도 양매도예요. 네, 이거는 제가 지금 다른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지표가 전부 다 깨져 있어요. 네, 지금 월선으로 봤을 때 이거는 사실상 아주 막 변동성이 큰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평선들이 지금은 몰려 있어요. 약간 몰려 있고 이격선이 작은 상태고요. 이건 딱 이렇게 월봉에다가 쳐보면은 구간이 딱 나옵니다. 이렇게 딱 나오죠. 바닥과 고점이 단기간에 나옵니다. 단기간은 아니에요. 2015년도부터 본 거기 때문에 지금 고점은 40만 원, 저점은 16만 원대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안타깝게도 조금 이제 바닥권을 향해서 다시 가는 길목에 있지 않나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외국인 지분율이 크게 줄어든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대체적으로 외국인들은 좀 지분율을 크게 줄여나가는데 최근에는 매수들이 단발적으로 들어오긴 해요. 근데 또 이제 매도. 이런 식으로 연속성은 역시나 없고요. 기관 쪽은 보시게 되면 금융투자 빼고는 거의 매도세입니다. 네, 수급적인 부분들이 이 주가의 흐름을 어느 정도는 말해주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보게 되면은 일단 외국인과 기관들 크게 움직임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태네요. 근데 지금 당장 이 종목을 매수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매도를 아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지금 어느 정도 가격에 사서 이렇게 계산해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저처럼 차트를 그려보시고 16만 원대 정도까지 이거 전저점이네. 월봉상으로 전 저점이니까 이 정도에서는 강하게 반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셨을 때 계산해 보시는 거죠. 내가 샀던 매수가 얼마인데 16만 원까지 빠지면 담보 비율 이거 140% 하회할까? 그거를 계산해 보셔가지고 그게 아니면 레버리지도 일단은 조금 버텨보시고요. 현금은 당연히 그냥 홀딩 하셔가지고 보셔야 되겠죠. 나쁜 기업은 아니고요. 이게 좀 2분기에도 실적은 선방할 걸로 보여요. 네. 네.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양매도 쪽에서 또 삼성전기가 하나 잡히네요. 그럼 뭐 이 정도까지만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SK하이닉스랑 포스코홀딩스랑 삼성전기가 기관과 외국인의 양매도. 네, 맞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삼성전기도 어차피 전기전자 업종을 피해갈 수 없는 종목이에요. 그쪽에서 이제 시총이 워낙에 이쪽도 지금 거의 10조에 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도세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부분들이고요. 단기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은 일봉상으로 고점이 보이네요. 네, 이렇게 되죠. 네, 이렇게 여러분들 이거 추세선 그어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예전에 움직임들이 조금 우상향하거나 우하향하는 움직임들이 나올 때는 이런 직선이 아니라 제가 이렇게 긋는 걸 좋아했어요. 저점에서 저점까지 연결해서 다음번 올라갈 지점과 저점을 예측을 해보는 거죠. 근데 요즘에 이런 선을 그을 수가 없어요. 네, 도저히 그을 수가 없는 환경들이고요. 그래서 항상 긋는 게 그냥 이런 것들을 많이 긋습니다. 수평선을 많이 그으면서 이렇게 일봉상, 월봉상, 쌍바닥, 삼바닥이 어딜까? 그러면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로 일봉상으로 다 깨져 있으니까요. 주봉, 월봉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가보면은 주봉상에서는 딱 하나 보였네요. 여기 지금 매물대, 두터운 매물대 12만 중반대 정도 되겠네요. 네, 여기에서 이제 지지를 받을지. 근데 또 마침 주봉상으로 이번 주에는 양봉이 나오면서 약간 밑꼬리가 달리고 있죠. 이거 참 신기하네요. 네. 제가 봐도 매물대에서는 이거를 외국인과 기관들도 보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지점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10시까지는 매도를 했어요. 근데 이제 11시 20분에 순매도가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2,000주, 13,000주 가량을 매수를 한 것 같고요. 거기다 투신들도 지금 수량을 늘려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일단은 오늘
차트상으로 일봉을 보게 되면은 조금 윗꼬리는 달렸네요. 아까 5.9%까지 올라갔는데 조금 반납은 하고 있지만 여전히 강한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에 이거 떨어질 때 정말로 지리하게 막혔던 네, 이게 11선이거든요. 일봉상으로 11선에 정말 지루하게 막혀오는데 이번에는 돌파 가능성도 약간 보이긴 해요. 거기다 이제 12만 원 중반대에서 매물대 지지까지 받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술적인 부분에 어떤 지지는 확인이 됐거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거는 뭐죠? 기관들이 계속적으로 매수를 해나가는지 이런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뭐 수급 동향이 딱히 없었어요. 샀다 팔았다 파란색도 보이고 빨간색도 보이고 기관도 금융투자 빼면은 뭐 나머지들은 샀다 팔았다 연기금은 뭐 매도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늘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투신 쪽에 매도가 일단은 붙었어요. 거기다가 외국인들이 순매수 전환하면서 이 종목의 시세가 오늘 지수 이상으로 유지가 되면서 끌어올려지는지 이런 부분들 좀 확인하면 될 것 같고요. 이쪽 뭐 FC, BGA나 이런 쪽들은 계속적으로 증설을 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업황이 좀 피크아웃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은 조금 시기상조의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삼성그룹이기 때문에 이런 유보율이라던가 어떤 투자 부분에서 충분히 다른 업체들을 압도하는 반도체 같은 치킨런 게임을 제가 볼 때는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업체들을 도태시켜버리고 나중엔 결국 이 파이까지 내가 다 먹겠다. 이런 전략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요. 애플 쪽하고도 원만하게 관계 협의하면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차장님과 제가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이제 촬영을 하면서 코스피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까지 점검하기도 하고 이제 그다음에 코스닥도 시가총액 1위부터 30위도 점검하고 이번에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 순매수, 순매도 이렇게 상위 한 탑 10 정도 정리했는데 이제 매달 이제 번갈아 가면서 저희가 이렇게 점검을 하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7월 증시의 투자 포인트랑 눈여겨봐야 될 변수만 좀 정리해 주신다면. 굉장히 이번에 그 설명할 포인트를 작가님께서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이게 사실상 상위 종목들이 굉장히 좀 힘든 환경이에요. 그리고 개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짚어드리면서 조금 아픔을 달래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이렇게 빠져있는 환경에서 어떤 스탠스를 취해야 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당연히 개인들이 아닌 안타깝지만 외국인과 기관들은 이런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이거 잡는 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포인트 주셨을 때 정말로 잘 잡으셨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아마 굉장히 저는 도움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나 뭐 이번 달에도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일단은 첫 번째로 인플레이션이에요. 제가 아까 인플레이션이 조금 떨어질 만한 요인들을 보이고는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이제 아까 인플레이션 관련된 쪽으로 들어왔던 투기성 자금들이 빠지면서 어떤 음식료라던가 곡물, 원자재 이런 것들의 가격이 급락했다라는 부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하셔야 될 일은 제가 이제 또 다음 달에 오잖아요. 그럼 중간에 어떤 변동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이 항상 그대로 가는 건 아니고 그게 진리가 아니고요. 이게 변할 수도 있는 것들을 지금 상황에 맞춰서 일단은 말씀을 드린 거다. 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제가 이 영상이 나가는 내일 이후에도 제가 다음번 출연할 때 이런 것들 짚어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이런 것을 찾아서 공부를 하시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그래서 체크해야 될 거는 제가 이제 다음 달에도 한 초, 중순 사이에 나올 것 같은데요. 역시나 미국 쪽에 이제 어떤 CPI라던가 그리고 어떤 PCI 그리고 PCE 같은 쪽들 어떻게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결국에는 이게 다 돌고 도는 쪽들이 될 것 같아요. 소비가 아직까지도 지금 연준은 계속 소비를 누르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실패해서 소비가 아직까지도 세게 일어난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 소비를 세게 일으키면서 공급이 또 부족한 거거든요. 상대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공급자 입장에서는 소비가 세니까 가격을 원재료 반영해서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또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순환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게 또 보고 있는 근원 PC 이런 것들은 이제 식료품이라던가 에너지 같이 높은 것들, 변동성 높은 것들은 제외한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만약에 아직까지도 높게 유지가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연준에게 계속 금리를 올릴 명분들을 만들어주고 있는 거죠.
또 연준은 실패하기 싫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일단 7월에는 자이언트 스텝을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글쎄요, 50bp 한 2번 정도, 그리고 25bp 한 번 정도.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번 달에 75bp 빼고 한 100에다가 125bp 정도 추가 인상 쪽으로 현재까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갑작스럽게 또 스탠스가 바뀌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들도 계속 같이 체크를 해나간다라고 생각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서 연준은 아마 연말이면은 한 3.75 정도 금리 수준을 맞춰 놓으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연준 위원들이 어떤 식의, 이거 연준 위원들의 가끔씩 뭐 꼭 FOMC가 아니더라도 그 연설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에서도 각각의 위원들이 어떤 발언들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지금 종목을 생각하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더 생각해야 될 거는 시장을 먼저 생각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종목 공부를 안 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4차 산업이라던가 미래에 유망해질 기업들, 이런 쪽들에 대해서 대기업들은 지금도 투자를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네, 그게 미래에 결국에는 트렌드가 되면서 우리가 결국에는 이용할 수밖에 없는 또 큰 빅 트렌드로 성장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먼저 공부하시고 그 밑에서 그런 것들 잘하는 기업들 뭐가 있나 찾아보시고 결국에는 또 사업 보고서 다트 전자공시 들어가셔가지고 이 기업들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기업이고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데 어디에다가 공급하고 있고 이 산업의 전망은 어떻고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는 것까지 디테일하게 큰 것부터 아래쪽으로 좀 내려오면서 공부를 꾸준히 해나가시다가 적절한 시점 오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금리 급하게 올리잖아요. 그럼 또 부작용 분명히 나요. 그럼 연준에서는 급하게 올렸던 만큼 산 모양으로 또 내릴 수 있어요. 그렇게 될 때가 우리가 투자해서 정말로 큰 수익을, 그때는 정말 레버리지 투자 하셔도 괜찮은 시점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은 2배, 3배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점이 오는데 그걸 우리가 먼저 외국인들 떨어지는 칼날 속에서 잡을 필요는 없다는 걸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멍석 깔아줄 때 편안하게 조금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서 제가 꼭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투자의 주체가 사실 개인만 있는 게 아니라 기관과 외국인도 있잖아요. 이 판에서는 어쨌든 누군가 이기려면 다른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동향을 보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 차원에서 저희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 이제 매수 상위와 매도 상위 봤고요.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오늘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만난 교수님은 사인관 차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